먼저 이제 유한 표본 공간에서 극한을 취하여 얻어지는 확률 표본 모형의 예, 이건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포화송 분포가 있습니다.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 노테이션은 이렇게 포이 람다, 이때 이 람다는요 평균에 해당해요. 혹은요 이거를 이름을 레이트 파라메터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 나중에 우리가 평균과 기대값 그리고 분산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포화송 분포를 언제 쓰는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데이터 유형이요.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의 수 이런 데이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받는 스팸 메일의 수 혹은 하루에 걸리는 코로나 환자 수. 자,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데이터 유형인데 이게 바로 카운트 데이터입니다. 숫자로 셀 수 있죠? 우리 사람의 수를 뭐 0.1명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평균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카운트 데이터라고 불리고요. 이 카운트 데이터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분포가 포화송 분포예요. 물론 다른 분포들도 있어요. 포화송 분포는요, 이 카운트 데이터에서도요, 언제 쓰이냐면 단위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의 수. 이거를 표현할 때 포화송 분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방금 위에서 보여준 예를 보면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의 수, 하루에 받는 스팸 메일의 수, 하루에 걸리는 코로나 환자의 수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항상 들어가요. 물론 이 단위 시간이라는 게 꼭 하루일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바꿔서 1시간에 1시간 동안 걸려오는 전화의 수, 1시간 동안 내가 받는 카카오톡 메시지의 수, 이런 식으로 단위 시간을 그 상황에 맞게끔 유동적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이 쓰는데, 그러면 우리 포화송 분포의 결국에는 이 확률,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실수죠. 연속형이에요. 그런데 연속형은 지금 우리가 다루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 수직선, 이게 타임이라고 할게요. 이거를요, 디스크릿으로 나눌게요. 1시간일 때 1분 단위로 쪼갤 수가 있겠죠? 1분, 2분, 3분.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총 몇 개 있어요? 60개. 있겠죠? 이벤트가 총 number of trial을 60번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타임을 조금 더 잘게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30초 단위로 자르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더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요, number of trial이 60에서 120. 나는 더 15초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 240. 이런 식으로 해서 이 n을 자르는 간격을 점점 좁혀가면 점점 이 리얼 라인이랑 굉장히 유사해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미의 n개로 쪼갠다고 할게요. 지금은 60개로 쪼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레이트 파라메터라고 불리는 게 이 람다가 평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린 1시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람다 사건이 성공을 해요. 그 말인즉슨 n-람다 사건만큼은 실패를 하는 거죠. 자, 이거 뭐랑 유사해요? 베르누이 분포와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우리는 총 n번을 시행하니까 성공 횟수가 람다. 그래서 이게 이항 분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x축을요, 이제 시간, 리얼 라인으로 안 보고 이렇게 디스크릿 케이스라고 끊어진 단위로 본다면 이거는 이제 이항 분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본 공간은 우리가 총 성공 횟수죠. 그래서 0부터 n까지
전부 다 성공하면 n, 모두 실패하면 0. 그리고 이항분포니까 이때의 확률은 만약 K번 성공하는 확률은 이항분포 n choose K의 성공은요. n번 중에 람다번 성공을 하니까 n분의 람다 이게 성공 확률 그리고 그때 K번 성공 그다음에 실패 확률 1 빼기 n분의 람다의 총 실패한 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연속형이라고 보지 않고 1분 단위로 끊어서 생각했을 때 혹은 n분의 1 단위로 끊어서 생각했을 때예요. 자, 이거를 이제 시간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n을 무한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항분포에 이 n을 이제 무한대로 극한을 취할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n을 극한을 취하기 때문에 이때 발생하는 분포를 우리는 극한 분포라고 부릅니다. 자, 이때 표본 공간은요, 원래 0부터 n까지였죠? 근데 이 n이 지금 무한대로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끝이 없어져요. 그리고 확률 값에도 여기 있는 지금 위에 있는 이항분포의 PMF에다가 우리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리미트를 씌우겠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거 리미트 극한 취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게요. 그러면 이 K는요, N이랑 관계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나가면 되니까 여기 K 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람다 K도요, N이랑 관계없죠? 그렇죠? 여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람다 쪽으로 가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자기 이런 극한 개념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미적분학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서 포화송 분포는 단위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의 수를 표현하기 위한 이제 분포이고 이거는 이제 디스크리트 케이스로 나눠서 이항 분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항 분포의 n에다가 number of trial을 이제 무한대로 극한을 씌워서 얻는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수 분포 설명할게요. 지수 분포는요, 포화송 분포랑은 다르게요. 이 실험 값 자체가 연속형을 따릅니다. 아까 포화송은요, 단위 시간에 발생하는 사건의 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0을 포함한 자연수가 되겠죠? 근데 지수분포는 요거랑 정확히 반대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고 싶을 때 지수분포를 씁니다. 정확 반대 개념이죠. 여긴 시간이 픽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몇 번 발생하는가 이거죠. 그래서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이렇게 하면은 지수분포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하는 시간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그걸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지수분포. 자, 이것도 아까랑 똑같습니다. 시간을 연속형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떤 타임라인이 0부터 이렇게 존재할 때 어떤 사건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시간에 처음 발생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n분의 1로 잘게 자릅니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첫 n분의 1번 요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으로 A 때 처음으로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실패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n분의 2라고 불리는 요 때도 실패. 그리고 n분의 3 때도 실패. 그리고 언제까지? 딱 A 바로 전 타임까지 실패. 그리고 A 때 처음 성공을 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시간 자체는요, 얼마만큼 가면 될까요? 0에서부터 절대 성공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한대까지. 그래서 이 지수 분포는 표본 공간 S가 0을 포함하기도 해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책에 따라서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처음 0에서는 실험을 안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도 해요. 자, 요 표본 공간은 이렇게 해서 무한대까지 가고요. 이때 이 책에서는요, 지수 분포를 이렇게 표현해요. 두께가 무한대인 어느 금속체를 향하여 한 입자를 쏘아 입자가 관통되는 깊이를 알아보는 가상 실험.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제가 방금 여기서 설명했던 지수 분포의 모티베이션과 연관지어 보면 지금 이 타임라인이라고 제가 그렸던 거를 이 금속판의 깊이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여기 이 두께가 n분의 1인 금속판이 포개져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음 n분의 1 금속판, 그 다음 금속판, 그 다음 금속판. 그래서 만약에 이 입자, 어떤 입자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 이 입자가 여기를 관통하면 실패, 관통하지 못하면 성공, 이렇게 두는 실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통에서 실패, 또 관통에서 실패. 언제 처음으로 관통을 실패하는가, 즉 언제 처음으로 성공하는가 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깊이가 A보다 클 사건을 우리가 large A라고 둘게요. 이렇게 두고 나서요. 아까 밑에 있는 것들은 성공 확률에 관한 것들인데 우리 이때 실패 확률을 n분의 람다라고 둘게요.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은요. 1 빼기 n분의 람다겠죠? 그리고 이 실험은요. 결국에는 n번 독립 반복 시행하는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겠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아까 포화성 분포랑 똑같이 이 금속판의 두께를 어떻게 하면 돼? 점점 얇게, 즉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낼 때의 극한 분포를 이제 구해서 그걸 지수 분포의 확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입자가 적어도 깊이 A까지 관통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A n번의 베르누이 시행이 모두 성공한다, 모두 관통한다, 성공이 실패죠.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하면. 그래서 1 빼기 n분의 람다 실패 확률이 A n번 발생한다에다가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2의 마이너스 람다의 a승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그 다음번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성공했으니까 실패해야 되겠죠. 그래서 n분의 람다가 곱해져야 돼요. 실제 지수 분포는요. 그래서 이제 아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위에 있는 실패 확률 곱하기 마지막 성공. 그런데 이 부분은요, 여기 극한값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값으로 또 표현이 돼요. n이 아주 큰 수라고 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PA, probability, 우리가 x를 exp of lambda라고 쓸게요. 이거 대문자로 쓰죠, 보통.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은 보통 이거랑 굉장히 헷갈려가지고 이 분포일 때는 이 대문자를 주로 씁니다. 이렇게 하면요. probability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렇게 쓰겠죠?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이 확률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요. a부터 시작해서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a를 고정하고요.
n분의 k 이렇게 두고 k를 1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이제 더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썸은요, 결국에는 인테그레이션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 n이 굉장히 커지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하나의 바예요. 길이가 n분의 1인 바예요.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있지만 이게 같은 너비를 갖고 있다고 할게요. 다 n분의 1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파트, 앞에 있는 파트가 높이. 여기가 가로 길이. 여기 세로죠. 자, 그렇게 되면 이 합은 뭐예요? 결국 여기에 있는 넓이에 해당하겠죠? 자, 이 넓이를 이 n이 굉장히 촘촘해지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인테그레이션, 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결국에 이 n분의 1 파트가 dx로 바뀌고요. 이 안에 있는 파트는요. 조금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의 이쪽 안을 이제 x로 바꿀게요. 대신에 x가 이제 a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의 범위에서 이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 적분값은 2의 마이너스 람다의 a승입니다. 즉 우린 지금 근사값을 구한 거예요. 여기. 네. 그렇게 돼서 이 결과에 의해서 지수 분포는 표본 공간 S가 0부터 무한대인 이제 파지티브 리얼 밸류고 사건 A에 대해서는 이 large A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probability of A가 2의 마이너스 람다 A로 표현되는 확률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포화송 분포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포화송 분포는요,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주죠. 각각의 원소가 어떠한 확률 값을 가져요. 근데 여기 지수 분포는요, 어때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갖죠? 각각의 원소의 확률은요, 없어요. 0입니다. 따라서 우린 지금 분포 함수의 꼴로 지금 준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분포 함수의 꼴은요, 실제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probability of x가 a보다 클 확률 이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분포 함수 구한 거나 다름없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좀 더 나아가서 그럼 지수 분포의 PDF는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분포 함수를 한번 미분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robability of x equal to a는요. 람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람다 a승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균일 분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균일 분포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요. 노테이션은 UA, P. 이때 A가 나타내는 거는 lower bound. 그리고 B는요, upper bound. 그리고 노테이션은 unip라고 쓰기도 해요.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x가 unip 0,1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런 수직선, 이제 x 결과값들이 가질 수 있는 게 0과 1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y축은 density를 나타내겠죠. 균일하다라는 게 모든 이 밸류들이 갖는 가능성이 같다 이거겠죠. 그러니까 노말처럼 이런 벨 쉐입이 아니고 이렇게 가로로 평행한 이런 하나의 직선으로 이 density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연속형이에요. 그래서 연속형을 이해하기 조금 더 편하게 여기를 또 다시 n분의 1로 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 분포를 구해서 균일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확률값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번호가 0부터 시작해서 n분의 1, n분의 2 이런 식으로 1까지 붙여진 n 플러스 1개의 카드가 있는 상자에서 카드 한 장을 임의로 뽑는 실험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카드를 임의로 뽑는 건 이 모든 이벤트가 발생될 확률이 다 똑같다는 거죠. 인디펜던트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확률 자체는 우리가 등확률 모형에서 한 것처럼 그냥 카드의 개수를 세기만 하면 돼요. probability of 어떤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요. 결국에는 어떤 k가 이 a와 b 사이에 만족되는 k의 개수 분의 n 플러스 1 총 카드의 개수로 표현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제가 갖다를 추가했어요. 근데 여기도 갖다 넣어도 되고요. 여기 둘 다 갖다를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확히 몇 개가 들어오죠? n 플러스 1, b 빼기 a만큼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n 플러스 1과 상쇄가 돼서 이 확률값이 b 빼기 a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둘 다 갖다가 들어가면 한 개 더 들어와요, 그냥. 그냥 한 개 더, 하나만 더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리미트 씌우면 뒤에 있는 컨스턴트 파트를 그냥 무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럼 여기는 n 플러스 1이 그대로 붙어 있어서 이 파트가 그냥 0으로 수렴하겠죠? 혹은 내가 여기 갔다가 둘 다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 이 플러스 1이 그냥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n은 무한대로 갈 테니까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이 어떤 특정 원소를 갖는 확률값이 0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물론 이것 때문에 포인트 매스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n을 무한대로 극한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위에서 설명한 거 그대로 내려와서. 따라서 균일 분포는 표본 공간이 S가 0,1이고 임의의 AB, 0과 1 사이에 있는 AB에 대하여 사건 A의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열린 구간이 아니고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반열린 구간 혹은 닫힌 구간 반열린 구간은 A, B 혹은 A, B 이렇게 되는 거죠. 닫힌 구간은 A와 B를 모두 포함하는 구간이고요. 에서도 똑같이 확률값은 B 빼기 A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density 자체는요. 확률값은 없고 확률, 포인트 매스는 0이라고 했죠. 그럼 density 자체는요. 0과 1이라면 이 적분, 이 넓이가 몇이어야 돼요? 확률의 공리에 따라서 1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y축은 1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거는 표본 공간을 0,1로 한 거예요. 위에서 이 노테이션에서 A는 0, B는 1로 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죠. 나는 마이너스 1,1.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 내에서 유니폼하게 뽑는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density 어떻게 구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수직선인 건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넓이가 1이 되어야 되는 것도 변치 않죠. 근데 가로 길이가 2니까 세로 길이는 2분의 1이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if x가 유니폼 마이너스 1,1이라면 fx는 density 펑션은 2분의 1인 constant를 가져야만 합니다. 같은 원리로 a와 b가 임의의 값이다. 여기가 a고 여기다 b다. 그러면 가로 길이가 b 빼기 a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density 펑션은요. b 빼기 a분의 1이 되어야겠죠.
정규 분포는 앞서서 굉장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던 드모아르 앤드 라플라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이 부분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자연 법칙, 대부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많은 자연 법칙들이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러분들의 키, 몸무게 등등 따라서 우리가 정규 분포,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즉 많은 실험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정규 분포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분포를 안다는 건 표본 공간과 density 펑션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 표본 공간은요, 모든 실수. 그리고 만약에 확률값은 이렇게, 확률 분포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요,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요, 표준 정규 분포는요, 평균이 0, 그 다음에 분산이 1일 때를 얘기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정규 분포는요, 노말, 뮤,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이때 뮤가 평균 혹은 기대값,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을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분포, probability, 만약 x가 노말 0, 1을 따른다면 probability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은요. 자, 여기에 표준 정규 분포 density 펑션은요. 루트 2파이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density 펑션 여기 안에 있죠? 이 density 펑션을 a와 b 사이에서 적분을 하면 돼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0을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정규 분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a가 여기고 b가 여기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커브 아래에 있는 이 넓이가 이제 확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분하는 거와 일치하게 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여기 뮤와 시그마 제곱, 일반적인 정규 분포에서 한다면 그 일반적인 정규 분포 x가 노말 뮤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하면은 이때 density 펑션을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x 빼기 뮤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파트를 그대로 여기 density 펑션에 넣어주기만 하면 해당하는 분포의 확률 분포를 쉽게 또 계산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기하 분포와 음이항 분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분포는 Geometric Distribution이라고 부르고 노테이션은 GOP, 이때 P는 성공 확률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분포에서 다루는 실험은 성공률이 P인 베르누이 독립시행을 계속 시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성공이 나오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따라서 표본 공간은 적어도 한 번 시행을 해야지 성공이 나오기 때문에 S는 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행을 해도 단 한 번도 성공이 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상한은 따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K번째 시행에서 처음으로 성공이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여기 K 빼기 1번째 모두 시행해서
모두 실패가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1 빼기 P, 실패 확률의 K 빼기 1승, 그리고 K번째에서는 성공이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P가 곱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음이양 분포는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 이제 NEG, 그리고 여기 R은 총 성공 횟수, 그리고 이 P는 기하 분포와 마찬가지로 성공 확률에 해당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음이양 분포는 기하 분포의 일반화 버전이고, 몇 번째 시행에서 R번째 성공이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가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NB라고도 쓰거든요. 이렇게 R, P 이렇게 하면 앞부분 probability of X equal to K라고 하면 여기가 K번째 시행, 그리고 이 앞에 1부터 시작해서 K 빼기 1번째 시행까지는요, 우리가 성공이 R 빼기 1번, 순서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나서 실패는요, K 빼기 1 빼기 R 빼기 1, 즉 K 빼기 R만큼 이제 실패가 나와야 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표본 공간은 적어도 R번만큼은 시행을 해야 R번 성공이 나올 테니까 여기 시작점이 R에 해당합니다. 그 뒤로 상하는 마찬가지로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경우 음이양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값은요. 자, 여기 K 빼기 1 중에서 R 빼기 1번의 성공을 순서와 관계없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K 빼기 1 choose R 빼기 1 컨비네이션의 형태로 여기 주어지고, 가장 기본적인 사건에 해당하는 게 처음에 K 빼기 R만큼 실패가 연속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R번째 성공이 연속으로 나오는 요 실험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패 확률 1 빼기 P의 K-R승, 그리고 성공이 R번 나와야 되니까 P의 R승, 이렇게 돼서 여기 probability of X equal to K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